네, 이 사건 취재한 박광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광렬 기자, 일단 피해액이 그러니까 YTN에 제보가 들어왔고 우리 박광렬 기자가 단독 취재를 한 건데 피해액이 1,200억 원.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 들었을 때 이 1,200억이 뭐 투자금인지 아니면 피해금인지 혹시나 뭐 네. 일종의 그러니까 원화로 그대로 바꿔지지 않는 일종의 사이버머니 같은 개념이 아닐까 해서 예. 복수에 이제 피해자들을 접촉을 했는데요. 이제 얘기를 들어본 결과 모두 1,200억이라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이 나왔고 피해자들이 말하는 피해 금액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또 피해자들이 이 만든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1,200억 가량 현재로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피해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업체 측 역시 지금 최소 5, 600억 정도는 이미 확인이 됐고 더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사건이 원래 액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앞서 그 조이파일 사건 기억나시죠? 그럼요. 그 예. 대한민국 이제 최대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었죠? 예. 사기였는데 경찰 추산은 3조 5천억이었는데 피해자들 추산은 5조 정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이번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수백억 원 그 이상의 사건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겠죠. 그렇군요. 자, 매주 3% 수익률. 앞서 기사를 읽으면서도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일주일 만에 3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말이잖아요.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그런 약속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믿은 거겠죠. 그렇게 이렇게 들으면 저도 투자를 하고 싶어지는데 사실 네. 매주 3%면 한 달에 12%면 1년으로 네. 치면 거의 이제 2배가 된다는 거니까 네. 참 그 구미가 당기는 제안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럼 왜 이거를 믿고 했을까? 예.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받은 걸 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지인 소개로 이제 처음에 들어오는데 이제 그 지인들이 실제 받는 모습, 수익금들을 네.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믿음이 생겼군요. 그렇죠.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돌면서 투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되게 조직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특정 지역에 피해가 또 몰리기도 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지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이미 한 상태에서 네. 주변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접촉한 이제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게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도 사실 주식 거래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뭐 주식 재무제표 보지 않듯이 그 사람들도 일단 그냥 믿고 맡긴 거죠. 수익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또 주변에 나오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런 문제를 네. 야기하지 않았나 그 싶습니다. 부분을 좀 믿고 고수익에 대한 어떤 그 믿기에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럼 개별로 봤을 때 피해 금액도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피해자마다 상당히 많겠어요. 1,200억 원이면. 저희가 이제 직접 그 접촉한 개별 피해자가 2천만 원을 나는 이제 사기를 당했다. 피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붙인 게 굉장히 적은 금액이다. 상대적으로. 아마 거의 제일 적은 금액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과거에는 기업 정도만 받았는데 이제 지난해부터 개인 투자자를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피해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부 투자자, 그러니까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센터에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일부 투자자는 50억 원을 투자했다. 또 70억 원을 투자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뭐 최고 금액이 얼마고 최대 피해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제 피해자들이 카페를 개설한 상태예요.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피해 상황을 정리를 하고 있고 단체 대응 마련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뭐 모르긴 몰라도 가족들 모르게 투자했다가 지금 이 뉴스 나가고 또 끙끙 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우리가 또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대표가 잠적하는 사건의 유형 아주 드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른바 폰지 사기, 우리말로 하면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이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쌓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 돈으로 수익을 주고 또 다른 또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래서 이 모집 단계에 보통 사활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집이 안 되면 계속 수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금이 모이면 나중에 잠적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그래서 많이 시청자분들 주의를 해야 될 게 연 몇 프로, 뭐 월 몇 프로, 주 몇 프로 수익 보장 이런 말은 사실 불법이에요. 지금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돼요. 현행법 자체에 보면 지금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빼면 일정한 이익을 사전에 보장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시장 위험이나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높은 고정금리를 준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명확하다. 돈은 굴리고 있는데 지금 이 돈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폰지 사기 의심을 해봐야겠죠. 네, 두 가지네요. 고수익이 믿기면 일단 의심해보고 또 자금 운용 상황 같은 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어느 정도의 피해 규모가 나왔고 뭐 추가 피해 여부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경찰 수사 앞으로의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이 피해자들이 예. 먼저 고소나 고발, 그래서 경찰에 이제 고소 고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먼저겠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경찰이 조사에 나서게 될 텐데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서 집단 행동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비대위도 이제 막 구성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 대표가 잠적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들이 이제 막 경황이 없고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 할지 그래서 실제 업체를 찾아가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회사를 찾아가 봤는데 회사 일부에서는 또 업체에서는 이제 대표가 곧 귀국을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근데 직접 들었다거나 누가 들었다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사건에서 주로 있는 방식인데 귀국할 것 같다 얘기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벌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또 기대감을 주고 법적 조처를 좀 미루게 만들고 아 귀찮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일단 만드는데 받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투자자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원금을 회수하는 게 이제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네. 바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피해자들이 뭐 법적 조처를 하게 된다면 피해자들 그리고 또 실제 통화한 피해자들이 의지가 있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고소 고발 접수되면 경찰이 이제 수사 착수하고 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피해자 움직임 또 그로 인한 어떤 경찰 수사까지 전망을 앞으로도 좀 함께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광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